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nSchild n번째 자식을 선택을 하는 가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Schild는 굉장히 유용한 가상 클래스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고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상 클래스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에 마크업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페어런츠라는 부모 요소가 있고 아이템이라는 자식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템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아이템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배경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바꿔주고 싶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이 있죠. 아이템 한 칸 띄고 와우.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템 와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을 플러스 알파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클래스를 달지 않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느냐. 자, 오늘 배울 가상 클래스입니다. nSchild라고 작성을 하게끔 되고요. 여기 이 괄호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6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 안 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숫자 옆에 n이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n은 0부터 시작합니다. 0이 먼저 들어가요. 그럼 1 곱하기 0이니까 0입니다. 0은 선택되는 게 전혀 없을 거예요. 그리고 1이 들어갑니다. 그럼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이 첫 번째 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가 들어갑니다.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되게끔 되겠죠. 5가 들어가면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0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럼 0이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1이 들어가는 순간 2가 되니까 1은 선택이 안 되고 두 번째 2부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표식은 짝수만 선택하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2분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n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홀수가 선택이 됐네요. 자, 또 한번 살펴보죠. n에 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2 곱하기 0이니까 0. 거기에 플러스 1이니까 첫 번째 게 당연히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1이 더해지니까 3이 선택이 됩니다. 즉, 이 부분은 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 때처럼 오드라는 키워드로 대신 작성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매우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른 색이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디자인을 할 때 nSchild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드를 다시 1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템들 중에 첫 번째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깁니다. H1 타이틀. 그러면 망했죠? 자,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 nSchild는요, 말 그대로 차일드, 자식들 기준이라는 거죠. 즉, 부모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페어런츠, 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 자식을 먼저 선택을 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자, 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 자식은 H1이 됐습니다. 근데 H1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이 당연히 안 되게끔 되겠죠. 즉, 이 차일드라고 하는 지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식들 기준으로 동작이 됩니다. 자, 결국 아이템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이템의 부모 기준에서 자식들이 있겠죠? 이 자식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근데 H1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아이템을 다시 제거를 하면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동작되는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템을 페어런츠 바깥에다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이것도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div는 바디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자식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셀렉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아이템이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선택이 안 됩니다. 얘는 바디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밑에다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선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바디의 첫 번째 자식은 페어런츠고 두 번째 자식은 아이템이 또 되기 때문에 이 셀렉터의 조건에 합당하다. 그래서 선택이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추가적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섹션이라는 클래스 명으로 이러한 공통의 디자인을 우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고 싶은 거죠. 얘는 빨간색, 얘는 오렌지색, 얘는 파란색. 그러면 섹션이라는 클래스를 기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빨간색, 두 번째 거는 오렌지색, 세 번째 거는 파란색,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제대로 된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H1으로 포켓몬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망한다. 자, 지금 이 색깔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역시 이 nth child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 H1이 추가가 된다면 이 부모인 래퍼 기준으로 첫 번째 자식이 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씩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요 가상 클래스 nth child 말고요. of 타입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nth child는 자식들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거고, 요 nth of 타입은 말 그대로 타입 셀렉터 기반으로 동작이 되는 nth child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입 셀렉터, 즉 이 섹션이라는 태그 이름, 요것을 기반으로 동작이 되게끔 된다. 그렇기 때문에 H1은 이제 관심을 꺼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섹션들끼리만 우리가 nth child를 설정을 해줄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타이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언급을 드릴게요. 자, 사장님이 왔어요. 대표님이 왔어요. 클라이언트가 왔습니다. 자, 바꾸라고 합니다. 피카츄를 위로 올려라. 포켓몬 하면 피카츄인데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망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깨지게 되었죠. 피카츄가 오렌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생기는 문제점일 것입니다. 이 피카츄가 오렌지색인 이유는 피카츄이기 때문입니다. 피카츄가 맨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오렌지색이 될 게 아니라 피카츄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 자체가 오렌지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렌지색인 것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디자인이 플러스 알파 되는 이 기법은 지금 본 예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nth of type, nth child 굉장히 합리적인 가상 클래스 기법이지만 모든 케이스에 통용되지는 못한다. 이 케이스에서는 클래스를 수동으로 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꼬북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을 자, 빨간색이니까 마크업 순서하고 상관없이 파일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렌지니까 마크업 순서와 상관없이 꼬북이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nth of type 이것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건 제 유튜브에 있는 이제 타임라인 레이아웃인데, 자, 이런 케이스가 nth of type을 써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상황이죠. 지금 이 연도가 각각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연도의 어떤 컨텐츠와 상관없이 지그재그로 표현을 해야 하는 시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크업 순서대로 지그재그로 무조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작성 순서에 따라 타임라인 레이아웃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앤스 오브 타입이 합리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앤스 차일드 MDN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앤스 차일드는 형제 사이에서의 순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덱스는 1부터인 거고, 오드나 이븐과 같은 키워드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표기법도 알아봤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n, 이 부분이 0부터 시작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들 한 번쯤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 명세에서 레벨 3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거고, 레벨 4가 있네요. 이것은 아직 워킹 드래프트 상태다.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미래, 우리의 미래를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브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페어런츠의 자식들 중에 첫 번째 자식이면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다른 div가 추가가 됐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아이템 중에 첫 번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느냐. 자, 이것은 이제 앤스 오브 타입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div니까.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요렇게 쓰면은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 아이템 중에 첫 번째를 좀 더 명시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봤었던 셀렉터스 4의 워킹 드래프트 상태의 문법이다 라는 거죠. 저장하고 볼까요? 안 된다. 자, canIuse.com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child. 자, 그러면 여기에 있죠. 자, IE, 엣지, 파이어폭스, 크롬 다 안 됩니다. 아직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사파리는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의 사파리를 불러올까요? 자, 여기서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있겠네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MDN을 항상 검색을 해서 항상 최신의 정보를 더 업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 영상이 오래된 영상도 있고 지금 이 영상도 나중에는 오래된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최신 정보를 그때그때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